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동아시아 각국의 인구 증가를 볼 건데요. 교재는 122페이지. 이쪽에 와 있네요. 그래서 내용 자체는 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쪽은 시험에 나와도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고 있으면 되는데 일단은 인구의 증가를 본다라면 기본적인 배경. 자, 이때 중국을 먼저 한번 가볼까요? 자, 중국을 먼저 가는데 중국의 이제 명청시대입니다. 명청시대라고 했었을 때 기본적인 배경. 자, 개간이 확대됩니다. 개간이 확대되는데 그러면은 농경지가 넓어졌겠죠. 농경지가 확대됐을 것이고 됐죠. 두 번째, 이 개간을 한번 좀 설명할 건데 양쯔강의 하류,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양쯔강의 하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마무리를 해드리면 앞에서 했었어요. 양쯔강 하류가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된 시점. 자, 개발이 시작되었다. 개발이 시작되었다. 이게 언제였었죠? 위진 남북조 시대. 그 다음에 양쯔강 하류가 최대 곡창지대로 발전되었다. 이게 송나라 때. 됐죠? 이거 위진 남북조. 이건 송나라 때. 그 다음에 양쯔강 하류가 곡창지대, 즉 벼농사 지역이 아닌 상품작물 재배 지역으로 재배 지역으로 탈바꿈된 시점이 바로 명청시대였었거든요. 명청시대. 그랬을 때 명청시대에는 이제 양쯔강 하류에다가 벼농사보다는 목화라든지 차라든지 이런 상품작물을 주로 재배한단 말이야. 그럼 벼농사의 중심지는 어디로 가는데요? 벼농사의 중심지는 명나라 때는 중류로 갔고 청나라 때까지는 중류를 포함한 어디까지? 상류로까지. 그러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중류, 상류로까지 개간이 확대됐지 않습니까? 개간이 확대되니까 농경지가 뭐 되고 있습니까? 넓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굶어 죽는 애들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아무튼요. 인구가 증가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농업 기술의 발달. 이 농업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결국은 생산량이 또 뭐 될 것이다? 생산량이 늘어날 것입니다. 세 번째 간다라면 의료 기술의 발달. 의료 기술의 발달.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망률, 영아 사망률들을 줄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여러분들 돌잔치 이런 게 큰 이제 잔치로 취급됐었던 이유가 뭐냐면 베이비들이 태어났었을 때 의료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도를 넘기지 못하고 1년이 되지 못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죽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년을 살았으면 이제 면역력도 어느 정도 갖췄을 것이고 생존 확률이 매우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념하는 잔치가 돌잔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돌잔치가 큰 의미는 없다라는 거죠. 아무튼요. 그만큼 의료기술이 뭐 돼 있다? 발달되어서 사망률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인구는 증가되죠. 네 번째 간다라면 외래작물. 이 외래작물이 중요한데 외래작물 중에 지난 시간에 쌤이 잠깐 언급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죠? 담배, 옥수수, 감자, 고구마. 그중에 담배를 제외하고요. 담배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구황작물의 역할을 한답니다. 구황작물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식량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굶주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작물 이런 뜻인데 그 구황작물의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감자, 옥수수, 고구마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한 끼 식량으로 요거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굶주려 죽는 애들이 줄어들었다. 이게 이제 중국의 인구 증가. 중국은요, 인구 증가가 정체된 적이 없습니다. 얘들은 증가만 됩니다. 인구는 계속 증가만 된다. 그랬을 때 이 인구 증가의 부작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구 증가의 부작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인당 경작 면적이 줄어들죠. 그러면 1인당 경작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서로 더 많은 땅을, 농사지을 땅을 차지하려고 다툽니다. 그래서 경계선을 놓고 투쟁을 한답니다. 그래서 개투가 발생이 된답니다. 개투는요, 용어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개투는 경계선을 놓고 투쟁한다. 농민들이 영토 싸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더 농사지을 땅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싸움, 밥그릇 싸움인 거죠. 개투가 발생되었다. 이거 외에 예를 들어서 환경이 오염된다든지 이런 여러 부작용들이 있는데 그거는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읽어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요 용어만 확인해라. 요게 기본 배경입니다. 그랬을 때 일본으로 한번 가볼까요? 일본도요, 인구가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일본도 인구가 증가되는데 지금 보이는 요 배경과 똑같습니다. 됐죠? 그럼 얘들도 뭐가 됐다고요? 인구가 증가가 돼요. 증가가 되는데 나중에 이 인구 증가가 정체가 되는 적이 있어요. 인구 증가가 정체가 되는데 이 시점이 언제냐면 18세기랍니다. 18세기 여러분들 세기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18세기에 그럼 인구 증가가 왜 정체됐느냐? 첫 번째, 자연재해.
이 자연재해에서 자 18세기 말에 텐메이 대기근이라는 게 있어요. 사료에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세기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텐메이 대기근. 이런 자연재해. 자, 두 번째 간다라면 전염병. 그럼 자연재해와 전염병 때문에 결국 인구 증가는 잠시 정체돼요. 그럼 이런 정체되는 시점에서 지배층들은 어떻게 됩니까? 너도 자, 이 전염병 잘 이겨내고 자연재해 잘 극복하자. 이렇게 토닥거려야 되는데 야, 뭐야? 돈 내놔. 이런 식으로 지배층들의 수탈이 여전히 자행이 됩니다. 그러면 지배층의 자, 수탈 이런 것까지 맞물려요. 자, 그래 결국 인구 증가는 정체되고 인구 증가가 정체되면서 예전에 쌤이 한번 이 용어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키라는 게 발발이 됩니다. 자, 이키라는 게 발발되는데 이 이키가 뭐냐면 농민 반란 이런 뜻입니다. 밀란이란 뜻이죠. 이키. 그래서 몇 세기에? 18세기에. 그래서 일본도 인구 증가의 배경은 중국과 똑같다. 그런데 자, 인구 증가가 정체된 적이 있었다. 몇 세기에? 18세기에. 됐죠? 자, 우리나라 갑시다. 조선을 가게 되면요. 조선도요. 인구 증가의 배경은 똑같습니다. 중국과 똑같아요. 중국과 똑같은데 이때 인구가 자, 일시적으로 자, 감소한 적이 있었답니다. 뭡니까? 17세기 자, 전후. 우리 앞에 강에서 17세기 전후에 동아시아 전쟁이라는 걸 배웠었죠. 뭡니까? 임진 전쟁과 병자 전쟁. 그 전쟁 과정에서 죽거나 아니면 포로로 잡혀가는 자,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일본이 자, 우리 조선인들의 민간인들의 어떤 코라든지 막 귀 이런 거 잘라가고 죽이고 막 이랬잖아요. 민간인들의 학살.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일시적으로 감소했다. 다시 이제 17세기 중반 무렵이 되면 인구는 다시 증가가 됩니다. 인구가 이렇게 다시 증가가 되는데 17세기 자, 중반 이후로 가게 되면 증가가 되는데 18세기 갔을 때 쭉쭉쭉쭉쭉 증가가 돼요. 그런데 몇 세기가 되면 19세기가 되면 우리도 자, 인구 증가가 뭐 되느냐? 정체가 돼요. 인구 증가가 정체되는데 몇 세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9세기. 한국사에서 배운 바로 그 세두 정치 때입니다. 그럼 이 인구 증가의 정체는 일본의 인구 증가의 정체가 배경이 이런 거였었죠. 자연재해, 전염병, 지배층의 수탈 요거하고요. 똑같아요. 그래서 일본과 똑같은 구조 때문에 똑같은 이유 때문에 자, 인구가 뭐 되고 있다고요? 증가의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거에 대한 저항을 벌였다. 이게 바로 밀란이죠. 이 밀란에 1811년도 자, 무슨 레이 난이 있었고요? 홍경레이 난이라는 게 있었고 자, 그다음에 자, 무슨 밀란? 진주 밀란이라는 게 있었죠. 진주 밀란. 이 정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는요. 이 주제는 그다음 어려운 주제는 아니에요. 어려운 주제는 아니고 중국에서 이야기한 이러한 기본적 배경, 인구 증가의 배경, 이것이 결국 일본과 자, 그다음에 어디 여기 있는 조선에 똑같이 자, 나타나는 현상이다. 됐죠?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인구는 점차 증가됐다. 다만 정체된 시점이 두 나라에서 보이는데 일본은 18세기, 우리는 몇 세기? 19세기에 인구 증가가 정체됐다. 요거 하고요. 이 인구 증가에서요. 우리나라에서는 서북민, 서북쪽, 자, 서북쪽, 서북지방 이렇게 할까요? 이 서북지방에 대한 인구가 증가가 되는데 그 이유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청나라죠? 이 청나라와의 무역을 위해서 활동했었던 후시무역?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있는 서북지방에 애들이 많이 모여서 중국과의 무역을 했었던 거고 또 하나 본다라면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임진왜란 이후부터 은광 개발이 활발해졌잖아요. 17세기 때부터. 그러니까 조선 전기 때까지는 은광을 정부가 통제한단 말이야. 그래서 조선 후기에 이제 활성화되는데 그 과정에서 은광이 어느 쪽에 많았냐면 이 지금도 북한에 가면은요. 여러분들 이 산맥에 여기 있는 낭림 산맥이라는 게 있고 강남, 저규령, 묘향, 언진, 멸학, 마식령, 함경, 마천령 산맥이요. 엄청나게 발전됐어요. 여기에 서북지방이죠. 그럼 서북지방에 산맥이 엄청나게 발전됐으니까 여기에 은광. 그러네요. 은광 개발이 매우 활발했었던 겁니다. 그럼 은광 개발이 활발했으니까 일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일자리를 찾아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모여들었는데 거기에서 정착하고 살죠? 그럼 결혼도 하고 살았겠죠? 그러니까 베이비가 태어나겠죠?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될 때 우리나라는 서북지방에 자, 특히 두드러지게 인구의 증가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됐죠? 자, 이 정도 마무리를 해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인구 증가와 자, 그에 따른 도시화라는 게 나와요. 도시화.
왜냐면 인구가 증가되면 자, 소비가 늘어나거든요. 소비가 늘어나니까 자, 이때 어떻게 시장이 발달하게 되고 시장, 상업 발달되면서 자, 이제 한데 모여 살게 되죠. 시장을 중심으로. 그래 이제 도시화가 이제 촉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도시화에서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보면 자, 첫 번째 자,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보면 여러분 각국의 수도는요. 수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수도는 왜 의미가 없냐면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각국의 수도는 무조건 다 발전됩니다. 그러면 각국의 수도가 무조건 다 발전됐을 때 중국 같은 경우는 자 어디입니까? 베이징. 그죠? 베이징.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디입니까? 한양. 자,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어디입니까? 에도죠. 이 에도가 나중에 메이지 정부가 되면서 이름이 자, 도쿄로 바뀌는 거예요. 어쨌든 자, 베이징, 한양, 그다음에 에도. 여기는 각국의 수도기 때문에 당연히 대도시라는 겁니다. 여기는 모든 거의 중심지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거의 중심지다. 그러면 수도인 베이징을 제외하고 자, 베이징을 제외하고 얘네들은 강남 지방 전체의 도시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시진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시진. 이 시진이라는 게 뭐냐면 시전 아닙니다. 시진. 강남 지방에 가면은요. 여러분들 양쯔강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양쯔강에 지류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그럼 이 양쯔강의 주변 이 지역에 전문적 자 이런 자 상업도시 특정 상품을 많이 생산하는 자 그런 상업도 예를 들어 징더전이라는 동네가 도자기가 유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친다라면 전라도에 강진이 있어요. 그 강진이라는 동네가 고려시대에 자 도자기가 매우 유명했던 동네입니다. 여러분들 강진에 여행을 가면은요. 강진에 가다 보면 고속도로 쭉 타고 가다가 강진, 웰컴 투 강진 이렇게 돼 있을 때 산에 이렇게 산 하나가 있는데 산을 다 깎아버렸어요. 민둥산이 산처럼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도자기 모양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 도자기의 나무 색깔, 요 나무 색깔과 그 다음에 바탕에 이 나무 색깔이 나뭇잎 색깔이 좀 다른 거죠. 색깔이 다르게 이렇게 해놔가지고 큰 나무들은 다 잘라버리고 작은 나무로 이렇게 자 꾸며놨어요. 그러니까 먼 데서 보면 뭐지? 산이 있는데 그 안에 도자기 모양이 딱 새겨져 있어요. 아, 이 동네가 도자기가 유명합니다라는 걸 이제 상징하는 그런 상징적 예, 그걸 만들어 온 거죠. 아무튼요. 그러면 강진이 도자기가 유명하듯이 인삼은 어디가 유명하죠? 우리나라 인삼은? 우리나라 전체 인삼의 70% 이상은 다 여기를 거쳐서 나옵니다. 금산. 자, 충청도에 가면 이제 금산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금산은 인삼 유명해요. 그러니까 금산에 가면은요. 인삼 도매시장이 막 대규모로 이제 쫙 펼쳐져 있고 그 주변에 가게 되면은 막 포장마차 이런 데서 떡볶이도 파는데 뭐도 파냐면 인삼 튀김 막 이런 것도 팔아요. 인삼 튀김도. 그러니까 인삼이 그만큼 흔하다는 거죠. 아무튼요. 그런 특화된 상품들을 자, 전문적으로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그런 도시들을 우리가 시진이라고 합니다. 요 시진이라는 것이 강남 지방 전체에 자, 들어서게 돼요. 언제? 명청시대. 그래서 명청시대에 언제라고요? 명청시대에 시진이 자, 크게 증가되었다. 그래서 무슨 지방 전체의 도시와 강남 지방 전체의 도시화. 그러니까 중국이요. 워낙에 땅덩어리가 크니까 중국 전체의 도시화는 안 이루어지는데 강남 지방의 전체가 도시화로 이제 이렇게 성장이 되고 있다. 시진이라는 단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번 갑시다. 1번에 자, 에도 막부를 가는데요. 이 에도 막부를 가는데 수도. 자, 수도는 어디입니까? 에도죠. 에도. 그래서 에도를 포함한 3도가 있습니다. 가장 큰 세 개의 도시. 그래서 에도와 그다음에 자, 교토와 오사카가 있는데 에도, 교토, 오사카 이 중에 여기 있는 이 오사카 같은 경우는 뭐라고 불려지냐면 천하의 자, 부엌이다 라고 불려질 만큼 엄청난 자, 뭐의 집결지? 쌀의 집결지가 바로 오사카였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도 시대의 3도는 자, 여기 에도와 교토와 오사카가 있다. 두 번째, 일본은요. 전국적 도시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전국적 도시화가 이루어지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 조카마치. 그래서 이 조카마치라는 게 도시인데 전국적 도시화 예전에 정치사를 하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요. 통일 정책을 펼치면서 병농분리시킵니다. 병농분리시켰고 거주 공간도 나눠놨어요. 거주 공간도 나눠놨는데 하나의 영지가 있으면 자, 이 영지의 주인을 우리가 영주라고 하죠.
그 영주를 우리는 다이묘라고 하죠. 그러면 이 다이묘가 다스리는 이 전체의 땅. 그랬을 때 다이묘가 사는 성이 있습니다. 그럼 다이묘가 사는 성이 이렇게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다이묘를 따르는 자 하급 무사들이 또 여기에 함께 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상공업자들이 함께 삽니다. 그 상공업자들, 자 얘들은 지배층이라고 합시다. 무사들, 지배층. 그리고 상공업자들, 자 얘들을 우리는 뭐라 불렀습니까? 기억나요? 존인이라 불렀죠. 존인. 그래서 존인들. 그러면 여기에는 누구들이 사는 겁니까? 지배층이었었던 무사들과 여기 있는 상공업자들, 존인들이 함께 사는 겁니다.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조카마치라고 표현합니다. 됐죠? 조카마치. 그러면 그 나머지 땅, 자 여기를 우리는 장원이라고 할 건데 이 장원에는 누구들이 거주하냐면 농민들이 거주합니다. 장원에는. 그래서 여기 동사와 세계사를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 서양사에서 이야기하는 장원, 중국사에서 이야기하는 장원, 그거하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서양사나 중국사에서 말하는 장원은 그냥 넓은 땅 이런 뜻입니다. 넓은 땅. 그런데 에도막부, 자 에도막부, 물론 에도막부 이전 시대도 또 구분하셔야 돼요. 에도막부 이전에 장원공영제라는 게 있었어요. 10세기에서 13세기까지. 그때 장원은 넓은 땅 이런 뜻입니다.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넓은 땅. 그런데 여기 있는 에도막부에서만. 왜냐면 이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 통일정책을 펼치면서 임진왜란 일으키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죽었기 때문에 에도막부 때 이 제도가 자 확립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에도막부 때의 모든 영지는 두 개로 구성되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지배층이 거주하는 조카마치와 농민들이 거주하는 장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온다고요? 에도막부 문제를 줬는데 에도막부 시기에 농민과 무사들은 다 같이 장원에 거주했다. 그럼 틀려요. 무사들은 장원에 거주하는 게 아니에요. 무사들은 어디에 거주한다고요? 여기에 있는 조카마치에 거주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에도막부에서의 장원은 우리가 앞에 알고 있던 그 장원과 다른 개념이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누구들만 거주하는 공간이라고요? 농민. 자, 그러면 여기 하나의 영지가 있고 영지가 있다라고 친다라면 그 영지마다 그러면은 영주가 살고 있는 영주, 다이묘가 살고 있는 자 성과 쫀인들이 함께 사는 자 그런 도시가 다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일본의 에도막부는 자 무슨적 도시화? 그렇지. 바로 전국적 도시화. 중국 같은 경우는 시진 때문에 강남 지방 전체의 도시화. 일본은 전국적 도시화. 다 이해가 됐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자, 이제 우리나라 갈까요? 우리나라 간다라면 우리나라에서 자 조선이네요. 자 조선시대인데 당연히 한양이 수도니까 여기는 대도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대 소비자인 자 양반들이 다 향촌에 거주합니다. 자 얘들이 향촌에 거주하다 보니까 우리는 도시화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도시화가 매우 미약하답니다. 그러니까 양반들이 지갑에 돈 좀 많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자, 여기 있는 도시에 모여서 계속 소비, 이걸 해줘야만 시장이 커지게 되고 도시가 커지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다 향촌사에 머물면서 자급자족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도시화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그나마 여러분들이 하나 봐야 될 게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어디요? 수원 화성이라는 거죠. 이 수원 화성은 정조란 왕 때 건설이 된 건데 계획적인 도시입니다. 수원 화성. 그래서 여기 있는 당시에 정약용이 자 뭐를 이용해서 거중기를 이용해서 수원 화성을 건설할 때 이용을 했었던 겁니다. 자 여기 이제 각국의 자 도시화에 대한 특징입니다. 그 뭐 명칭 몇 개, 시진, 조카마치, 자 이런 단어, 그다음에 수원 화성 요 정도 확인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해됐으면 칠판 좀 지워볼게요. 쭉 넘어가셔서 이제는 뭐가 나올 거냐면 서민문화의 발달이라는 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서민문화의 발달 얘가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는데 얘는 맞추라고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추라고 자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실수하시면 안 돼요. 자 122쪽 자 점검하고 갑시다. 122쪽에 제목만 형광펜 칠하겠습니다. 기억번 토지개간, 니은번 생산력의 발달, 디귿번 사망률의 감소. 그 사망률의 감소에서 의료기술 발달 자 그렇게 비추면 되죠. 요것 때문에 인구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정체된 적이 없다. 증가만 된다. 거기는 수치는요, 뭐 대략 한 7천만 명, 1억 4천만 명, 자 3억 명 이런 숫자는 추정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란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 문제 직접 묻지 않아요. 그래서 숫자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밑에 인구 증가의 부작용에다가 자 조그맣게 별표하시고 요거 하나만 알면 되죠. 개투.
예전에요. 동아시아 과목이 막 처음 신설됐을 때 혼자 공부했던 친구가 오늘 와서 질문하는데 개투가 서민문화 맞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개투를요, 닭싸움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닭싸움이 아니라 개투는 뭐라고요? 농민들 간의 경계선을 놓고 투쟁하는, 즉 농경지가 1인당 경작 면적이 줄잖아요. 왜? 인구가 느니까. 인구가 느니까 1인당 경작 면적이 자꾸만 줄다 보니까 더 많은 농경지를 확보하기 위한 농민들 간의 싸움. 그게 개투입니다. 알겠죠? 서민문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으로 가게 되면은 꾸준히 증가가 됩니다. 배경 보세요. 배경. 똑같죠. 중국하고. 그 다음에 정체에다가 별표하시면 됩니다. 몇 세기라? 18세기. 왼쪽에 보시면은요, 일본의 대기근이 보이죠? 자, 교호 대기근. 그 다음에 텐메이 대기근. 그 다음에 덴포 대기근. 이게요, 텐메이 대기근. 이 텐메이 대기근이 기출이거든요. 평가원에서 2번 나왔거든요. 2번 나왔는데 그 나머지에 뭐 교호 대기근이라든지 덴포 대기근.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나온 적이 없는데 작년도에 자, 수능 특강의 읽기 자료에서 이게 살짝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추가를 해놓은 건데 참고로 보시면 되고 그냥 텐메이 대기근만 정확하게 세기를 기억하십시오. 몇 세기라? 18세기. 자, 오른쪽에 탕후드라 1번 별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인구 변화. 자, 인구 변화에서 쭉 내려가셔서 리을번에 몇 세기의 인구 증가가 정체되고 있습니까? 19세기에 인구 증가가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란이 자, 벌어지고 있네요. 자, 그 정도. 그 다음에 특징에서 기업번 밑줄 그십시오. 자, 북부지방, 서북지방의 광산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광산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인구가 그쪽에서 유난히 자, 증가가 되고 있었다. 한 장 넘어가시면은요, 도시화. 도시화에서 자, 상업 발달 쭉 읽어보시고, 자, 거기에 요거 하나 찾을게요. 대상인의 활동, 산시상인과 신안상인. 그러면요, 여기 있는 산시상인, 자, 산시상인, 자, 그 다음에 신안상인. 요 단어가 뜨면 명청시대로 푸십시오. 산시상인, 신안상인.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옵니다. 그 중에 신안상인은 다른 말로 우리가 휘저우상인이라고도 합니다. 예전에 문제를 위한 문제를 막 만들다가 한 4년 전인가 이쯤에 수능 완성해서요. 그러니까 낼 게 없으니까 이제 별짓을 다 한 거야. 뭐냐면 산시상인은 황하강 쪽에 있습니다. 거점이. 그 다음에 얘는 양쯔강 쪽에 있습니다. 그거를 2개를 바꿔가지고 틀린 선지로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산시상인과 신안상인, 이들이 명청시대에 활약한 대상인이다. 전국적 상권을 장악한 대상인이다. 그 다음에 베이징 별표할까요? 베이징에 가게 되면 영락제 때 베이징으로 전도했고 자금성. 이게 중요하죠. 자금성은 15세기에 만들어진 겁니다. 영락제가 15세기 초반의 황제이기 때문에 15세기에 만들어진 거다. 밑에 강남 지방에서 첫 번째 줄 밑줄 그십시오. 뭡니까? 시진이 크게 증가했는데 그 시진이 크게 증가한 게 바로 명청입니다. 자, 명청시대 시진이 크게 증가. 탕후드라 2번 별표하시면 되고요. 대운하는요, 수나라 때 이제 건설이 되잖아요. 수나라 때 군사적, 경제적 목적으로 건설이 됐는데 그 대운하가 지금도 이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왕조들은 대운하를 계속해서 뭐 하는 거라고요? 조금씩 정비해서 꾸준하게 이용하는 겁니다. 됐죠? 자, 일본으로 갑시다. 일본의 에도막부에 가게 되면 조카마치, 용어 확인하십시오. 자, 조카마치 지배층들이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에 여기에 상인들이 모여 살았는데, 함께 살았는데 그 상인들은 조닌이라고 부릅니다. 조닌. 그 다음에 농민들은 어디에 거주했고요? 장원에 거주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킹고타이 제도. 요 산킹고타이 제도 과정에서 정치사에서 나중에 이제 나올 건데요. 산킹고타이 제도는 이런 겁니다. 일본의 자, 에도막부 시기에 중앙에 쇼군이 이렇게 있다고 친다라면 지방에 있는 다이묘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다이묘들의 처자식들을 여기에 살게 합니다. 처자식들을 여기에 살게 해요. 그럼 일종의 인질처럼 잡혀 있는 거죠. 그럼 이 다이묘는요, 경년으로 여기에 1년을 살고 1년은 여기에 가서 삽니다. 에도에 가서. 즉 처자식들과 1년과 살다가 또 돌아와요. 혼자. 그래서 또 여기에 1년 살고요. 또 올라가서 1년 살고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재정을 탕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자기 땅에서 세금을 14개 걷어요. 1년 동안 세금을 14개 걷어서 중앙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면서 그 돈을 다 탕진하고 오는 겁니다. 왜냐면 맨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수행원들을 데리고 가거든요. 그 수행원들을 막 수십 명씩, 수백 명씩 데리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서로 과시하는 거죠. 얘가 10명 데리고 왔어? 그럼 나는 20명. 여보야, 난 30명.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세력을 과시하다 보니까 수행원들을 수십 명, 수백 명씩 데리고 다닌다. 그러면 여러분 일본까지 아니에요. 중앙까지 올라가는데 걸어 올라가잖아요. 그죠? 기차 타고 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중간에 자 어떻게 돼요? 며칠씩
머물렀다가 이렇게 서울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럼 중간에 머물렀다.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삼거리, 교통의 요지. 그럼 이쪽 다이묘가 올라오는 길목, 이쪽 다이묘가 올라오는 길목, 이쪽 다이묘가 올라오는 길목, 요 길목에도 또 도시가 발전돼요. 그래서 산킹고타이 제도 때문에 교통의 요지마다 도시가 다시 또 뭐 되고 있다는 거, 발전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디귿번, 에도 막부터의 3도는 아까 얘기했던 에도와 오사카, 그 다음에 교토입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에 가셔서 쪼닌들. 이 쪼닌들은 상공업자들인데요. 이 쪼닌들이 동업조합을 만들었대요. 동업조합 뭐라 불렀습니까? 가부, 나카마. 자, 거기까지 밑줄 그으십시오.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탕후다라 3번 왕별표 하십시오. 탕후다라 3번은 에도막부 때 시행된 그러한 제도인데 중앙의 쇼군의 어떤 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막부 정권이라는 게 여러분들 봉건제도거든요. 그래서 봉건제도는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면 봉건제도는 지방 분권적이에요. 권력이 지방으로 분산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방 분권적인데 유일하게 에도막부는 중앙 집권적인 그런 봉건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의 쇼군의 힘이 매우 강해요. 그리고 그렇게 쇼군의 힘을 강화시킬 수 있었던 배경에 바로 이런 제도가 있었던 거죠. 상킹 고타이 제도. 밑에 조선의 도시 발달로 가시게 되면은요. 장시라는 게 발전됐는데 요 단어 어디 있죠? 자, 기억번. 16세기 이후에 장시가 발전되었고 18세기에 조선 후기네요. 전국적으로 천여 개의 시장이 발전됩니다. 자, 장시는 지방 시장을 말합니다. 거기서 활동했던 게 이제 보부상들이고요. 아무튼 장시. 그 다음에 디귿번에 대동법의 확산에서 공인이 등장했는데 요거 몇 찍을게요. 대동법. 여러분 대동법을요. 제가 빠르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이 공납이라는 세금이 있는데 이 공납은 특산물 대신에 자, 뭐로 내라? 쌀이나 돈으로 내라. 이렇게 바꾼 게 대동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집집 단위로 내라. 가호 단위로 냈는데 이 가호 단위로 내는 게 아니라 자, 이제는 무슨 단위로? 토지 단위로 내라. 그래서 1결당 12도. 우리 시험에서 이게 안 나와요. 우리 시험에서는 요 단어만 알면 돼요. 지금 이렇게 바꿔놓은 이게 무슨 법이라고요? 대동법이다. 요 단어만 알면 돼요. 그러면 대동법에서 쌀이나 돈으로 냈는데 이때 돈은 무슨 통보다? 상평통보입니다. 상평통보. 자, 우리나라는 화폐가 전국적으로 유통된 게 조선 후기 때입니다. 상평통보. 요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근데 쌀이나 돈으로 내라? 특산물을요. 여러분들 쌤이 그 겸이TV에다가 그 유튜브로 찍어놓은 게 있는데 이 특산물에서 남원이라는 동네는 특산물이 뭐냐면 목기거든요. 그럼 목기인데 그 목기라는 거를 자 어떻게 돼요? 남원 주민들이 집집마다 매년 냈었던 거예요. 매년. 그런데 이제는 대동법으로 바뀌었으니까 목기로 내는 게 아니라 쌀로 냈죠. 토지 단위로 내고요. 그래서 토지 가진 사람들은 1결당 12도씩 내면 되는데 정부가 정작 목기가 필요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중앙관청에서 어떤 행사를 위해서 목기는 나무 그릇이냐? 나무 그릇이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하죠? 다 쌀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기를 사와야 되는 겁니다. 그 목기를 사오기 위해서 누구를 고용한 거냐면 공인이라는 애를 고용을 한 겁니다. 공인. 그럼 이 공인이라는 애가 자 대동법 때문에 등장했고 얘가요.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물품들을 사다가 나르는 역할을 해줘요. 정부를 대신해서. 그럼 정부한테 이제 심부름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남원에 와서 목기를 사가는데 대량으로 사가죠. 한 번에 막 수십 개, 수백 개씩 사가거든요. 하나씩 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남원에 있는 수공업자들 입장에서는 얘한테 목기를 한 번 팔면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 A, B, C, D 여러 수공업자들이 제 거 사주세요, 제 거 사주세요 경쟁을 해요. 그 경쟁하는 과정에서 품질은 계속 높아지고 가격은 떨어집니다. 와우. 그래서 품질, 퀄리티가 높아지면서 가격이 싸진다. 그랬을 때 남원에 살고 있는 갑돌이가 자 뭐예요? 농민입니다. 직업은 농민인데 아니야 나는 손기술이 뛰어나 목기 따위는 내가 만들어 쓸 거야 라고 하면서 시장에 목기를 사는 게 아니라 원료를 자 구입해다가 근데 원료 구입비가 3,000원 근데 제작 기간이 한 일주일 걸렸습니다. 그럼 정성껏 만들었어. 근데 남들이 봐도 잘 만들었어요. 와 갑돌이 스스로도 흐뭇해. 난 손기술이 뛰어나거든. 그래서 이제 흐뭇해 했는데 어느 날 시장에 갔다가 와 충격을 먹었습니다. 왜요? 내가 만든 목기와 퀄리티가 똑같은 전문 수공업자들이 만들었으니까 그거와 퀄리티가 똑같은 이 목기가 시장에서 500원에 팔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사는 게 합리적입니까? 만드는 게 합리적인 겁니까? 당연히 사는 게 합리적인 거죠.
아니 원료 구입비가 자 3,000원이라면서요. 제작기간 일주일이라면서요. 근데 시장에서 500원이라면서요. 그러면 얼마 살 수 있어요? 6개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사는 게 합리적인 거죠. 그래서 공인이 등장함으로써 자 무슨 화폐의 경제? 상품, 화폐, 자 경제의 발달을 더욱더 뭐 시켰다는 거예요? 촉진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빨간색으로 얘기한 이 단어들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대동법이라는 게 시행되었다. 조선 후기에 상평통보가 널리 유통되었다. 이렇게 또 연결되네요. 그죠? 그다음에 공인이 등장했다. 요 정도. 됐죠? 요 정도. 그다음 밑에 한양은 니은번에 하나 밑줄 그어야 되는데 금난 정권이라는 게 있었대요. 이게 뭐냐면 서울 종로에서 국가의 허가를 받고 합법적인 장사를 했던 애들이 바로 시전상인이거든요. 뭐라고요? 시전상인. 시전입니다. 시진 아닙니다. 아까 명청시대에 강남 지방에 크게 증가한 전문 상업 도시는 시진. 얘는 시전입니다. 그럼 시전은 국가 허가받고 장사하는 합법적 상인인데 주변에 잡상인들이 떴어요. 난전들. 자, 난전들 얘들이 떴습니다. 그러면 이 난전들이 떴을 때 얘들은 화가 났죠. 왜냐면 오늘날 친다라면 얘들은 허가를 내고 간판을 내걸면서 어떻게 돼요? 세금까지 내고 합법적인 그런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가게 바로 앞에 트럭에서 떡볶이를 파는 겁니다. 그럼 얘는 건물 안에서 파는 떡볶이집이고 얘들은 어떻게 돼요? 트럭에서 파는 포장마차 떡볶이란 말이야. 근데 학생들이 전부 다 걸로 가버리네?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앙정부에게 항의한 겁니다. 왕이시여,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왕이 야, 그렇게 억울해? 그렇게 억울하면 네가 직접 이 난전들을 단속해! 라는 권한을 준 겁니다. 자, 난전들을 직접 뭐 해라고요? 금지하라고. 자, 이게 바로 금난전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금난전권. 그러니까 난전들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 국가가 시전상인한테 준 겁니다. 나중에요. 조선 후기에 정조가 자, 이거를 자, 뭐 하게 되냐면 폐지합니다. 정조가 자, 이거를 뭐 하게 됐다? 자, 폐지합니다. 아무튼요. 금난정권이라는 거. 그러면 정조가 이걸 폐지했었을 때 의가 뭡니까? 난전들도 이제 장사해도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자유상공업이 한층 더 발전되는 자유상공업이 더욱더 활성화가 자,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또 우리는 의를 둘 수 있겠죠.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화가 미약했다. 됐습니다. 자, 4번. 탕후들아 4번 별표하십시오. 4번 별표하시고요. 오른쪽에 가게 되면은 사진 자료에 핵심 체크 쪽에 조카마치가 보일 겁니다. 조카마치. 자, 하나만 별표하십시오. 뒷장 넘어가게 되면 이제 각국의 자, 서민 문화라는 게 발전이 되는데 이 각국의 서민 문화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이 17세기 동아시아 전쟁 이후에 자, 17세기 동아시아 전쟁 이후에 서민 경제가 자, 성장이 되고 그로 인해서 자, 서민 문화라는 게 크게 자, 발달이 되는데 이 서민 문화 발달에서 중국 먼저 한번 가볼까요? 자, 중국을 먼저 한번 갑시다. 중국. 이 중국 같은 경우는요. 제가 색깔 있는 걸로 요 노란색으로 하나만 쓸 건데 송나라 때 이 송나라 때부터 서민 문화가 발전하기 시작해요. 송나라는요. 10에서 13세기인데 그럼 송나라 때 서민 문화에 뭐가 있었냐면 잡극, 만담, 고개, 서커스죠. 자, 그 다음에 민간가곡. 이 민간가곡을 이제 우리가 사라고 하는데 민간가곡은 이제 뭐 랩처럼 이게 주저리 떠드는 거예요. 됐죠? 이제 오늘은 졸리네 뭐 이런 거. 됐죠? 아무튼 자, 민간가곡 사. 서민 문화는 송나라 때부터 발전됐답니다. 자, 그 다음에 원나라 때 가게 되면은요. 이 원나라 때는 희곡이 유행했어요. 희곡이 유행했는데 원나라 때 유행한 희곡. 그래서 이걸 우리가 원곡이라고 합시다. 원곡. 됐죠? 그랬을 때 비파기라는 작품이 있고 또 하나 서상기라는 자,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파기와 서상기.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을 자, 돌아오면 명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이야기하는 이 서민 문화의 발달의 시기는 어디로 묶냐면 17세기 전후의 동아시아 전쟁 그거 이후 상황이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자,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 후기고 일본은 에도막부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조선 후기에 17세기 때부터 일본도 에도막부. 에도막부가 1603년 17세기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이 17세기에 서민 문화가 발전되는데 중국은 그거보다 더 앞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 여기 있는 지금 우리 같은 시기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훨씬 이전 시기라는 거죠.
서민 문화가. 중국이 좀 빠르네요. 그죠? 그러면 명나라가 이제 걸쳐요. 명나라가 언제부터 언제니까? 자, 1368년 14세기에서 언제까지니까? 17세기. 그러니까 1644년. 그러니까 17세기 부분이 여기서 겹치거든요. 그래서 명나라는 지금 이야기하는 조선 후기와 그다음에 에도막부 때의 서민 문화와 같은 시기로 이제 묶어버립니다. 아무튼요. 그럼 명나라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게 뭐 있냐면 여기에 있는 금병매. 금병매라고 불려지는 소설 작품이 있는데 얘가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기억을 하시고요. 네 번째. 청나라한테 가볼까요? 이 청나라 같은 경우는 17세기에서부터 쭉 1911년 17세기 때부터 1912년에 망하니까 20세기를 할게요. 1900년대에 망하니까 20세기. 그랬을 때 이 청나라에서 소설 작품 중에 뭐가 있냐면 홍루몽이라는 게 있어요. 홍루몽. 이 홍루몽이라는 게 조설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금병매하고 여러분들 꼭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홍루몽. 또 하나 요제지이. 그 다음에 유림외사. 그래서 홍루몽, 유림외사 이 두 개는 이미 기출이고요. 요제지이까지 함께 확인하십시오. 뭐라고요? 소설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이요 전부 다 그 남녀 간의 어떤 사랑 이야기 이런 걸 소재로 한 애정 소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녀와 너 어제 막 키스를 했어 막 이런 내용이 이제 소설로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민들이 좋아하죠. 아무튼요 금병매라는 작품, 자 홍루몽, 유림외사, 요제지 여기까지.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간다면 청나라 때는요 경극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극. 이 경극이라는 게 뭐냐면 서울에 와서 하는 연극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경극이라는 게 청나라에서 보인다. 뭐 구분해야 되는지 알겠죠? 명나라의 서민문화인지 청나라의 서민문화인지 자 요거를 구분하는데 요거 금병매만 따로 떼내시면 나머지는 청으로 가시면 되죠. 그런데 조심할 거는 요 시기에 동아시아의 서민문화와 시기를 묶어야 되는데 중국은 그거보다 더 빨랐다. 그래서 송나라 때는 이런 게 있었고 원나라 때는 원곡이 유행했는데 자 이에 대표적인 비파기와 서상기 작품이 있었다. 그 정도. 자 갑니다. 자 여기에 있는 조선 후기로 가볼까요? 조선 후기. 조선 후기의 서민문화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한글 소설이 있습니다. 한글 소설. 그래서 이 서민문화가 발전되는 또 하나의 과정에 교육의 기회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민 경제가 발달되면서 교육 수준이 좀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예를 든다면 일본도 그 에도막부 때 데라코야라는 서당이 유행하는데 우리도 서당이 크게 증가돼요. 이 조선 후기에요. 양반층들이 분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권력도 가지고 있고 경제적 권력도 가지고 있는 권반이라는 애가 있어요. 권반.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 그 다음에 향반이라고 하는 아이들은 이거는 없는데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경제적 여유는 있죠. 잔반. 이 잔반 얘들이 문제인데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원래 양반인데 완전하게 찌끄러기가 된 거죠. 정치적에서도 밀렸고 경제적으로도 몰락한. 정치 경제로 몰락한 완전히 몰락한 양반. 이들이 잔반이에요. 근데 잔반들이요. 일반 서민들보다 못한 삶을 살거든요. 그랬을 때 일부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배운 게 도둑질이니까 그래 시장 서당이나 오픈하자. 글을 가르치자. 그래서 서당을 오픈한 겁니다. 그럼 얘네들이 서당을 오픈했는데 문제는 서당이 너무나 많이 오픈된 겁니다. 그럼 서당이 너무나 많이 오픈됐으니까 서당끼리 수강생들을 모으기 위해서 경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프리패스 이런 걸 하는 거야. 그럼 얘들이 프리패스를 하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강료가 어떻게 돼요? 다운이 되는 겁니다. 수강료가 다운이 되니까 이제 서민들의 자제들도 적은 비용으로 글을 읽을 수 있네. 서당 교육을 배울 거니까. 그러면 서민들의 교육이 늘어나서 글을 읽을 줄 안다? 그러니까 뭐죠? 여기 있는 소설을 읽을 수 있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설시조. 자, 이런 것도 유행하게 되고요. 사설시조가 유행하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시사라는 게 조직되는데요. 이 시사가 시인들의 동호회 이런 뜻입니다. 시인들의 동호회. 자, 세 번째는 서민들이 그린 민화가 유행하게 되고요. 네 번째는 판소리. 자, 그 다음에 탈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풍속화. 서민들의 삶의 모습을 그린 풍속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어디에서도 나와요? 한국사에서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용어 기억하시고 언제의 모습이다? 조선 후기의 모습이다. 자, 일본 갈까요? 자, 일본의 에도막부로 가는데 이 에도막부는 쪼닌들. 이 쪼닌들이 누구죠?
상공업자들이죠. 그래서 쫀인들이 자 중심이 되어서 문화가 처음에 발전돼요. 그래서 쫀인 문화로 갑니다. 쫀인 문화인데 이제 서민들도 함께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거죠. 아무튼 그러면 쫀인들이 중심이 된 자 문화였었을 때 쫀인 문화라 한다라면 뭐가 있느냐? 가부키. 이 가부키가 연극입니다. 연극인데 등장하는 배우들이 전부 다 남자예요. 남자인데 여장을 하고 여성 주인공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남자인데 여장을 하고 나옵니다. 좀 약간 향락적이고 퇴폐적인 자 그런 어떤 요소가 남아있죠. 있죠. 가부키라는 연극이 있었고요. 자 블라쿠. 블라쿠는 2년극입니다. 됐죠? 2년극. 자 그리고 우키요에. 우키요에. 이 우키요에는 그림입니다. 회화. 됐죠? 회화. 그래서 서민 문화의 쫀인 문화의 한 형태로 회화, 그림이 유행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정도 용어만 확인하십시오. 자, 일본의 에도마프테이 쫀인 문화, 가부키, 자, 블라쿠, 우키요에 이딴 것들이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이딴 것들이 있었고 청나라에도 명나라에도 서민 문화가 발전됐다. 다만 중국은 명청시대 이전에 다른 나라보다 좀 더 빠르게 서민 문화가 발전되고 있었다는 거. 자, 갑시다. 명나라는요. 명나라는 출판 문화에서 쭉 가신다라면 거기에 디귿번에 별표합시다. 자, 명나라는 금병매, 그 다음에 청나라 때는 홍루멍, 요제지, 유리매사. 근데 여러분 니은번에요. 니은번에 뭐 서유기, 삼국지연이, 수호지 이거는요. 명청시대에 다 유행을 해요. 다시 갈게요. 삼국지연이, 수호지 자 이것들은 어디에? 명청시대에 다 유행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시험에 나와도 그냥 명청에서 유행했기 때문에 명인지 청인지 구분할 필요 없이 서민문화 문제가 나올 때 소설 작품이구나라고 묶어버리면 돼요. 어떤 거요? 삼국지연이, 수호지, 자, 그 다음에 서유기 이런 것들이요. 요 세 개의 작품. 뭐는 정확히 구분해라? 금병매와 홍루멍은 정확히 구분해라. 밑에 공연문화에 가시게 되면 이제 거기에 디귿번 경극이라는 거 밑줄 그시면 되고요. 나머지 읽어보십시오. 일본으로 가게 되면은 일본에서 쫀인들이 자 중심이 되었고 오른쪽에 가게 되면은 자 블라쿠, 가부키, 자, 그 다음에 우키요에 이렇게 밑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키요에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게이샤가 보이는데 게이샤가 뭐냐면 일본 기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우키요에의 그림을 그릴 때 주로 이제 여성들, 게이샤, 이 기생들을 이제 주로 대상으로 그렸기 때문에 뭐 써놓은 건데 아무튼 좀 선정적인 그런 작품들이 많아요. 아무튼요, 우리나라 가셨을 때는 제목만 확인할게요. 한글 소설, 자 판소리, 자 그다음 밑에 풍속화, 민화, 자 탈출과 가면극, 자 이 정도. 그 다음에 사설시조 하나 추가해 놓으십시오. 사설시조, 사설시조. 이 사설시조가 유행하면서 시인들의 동호회 시사가 만들어집니다. 탕후들의 6번 왕별표 하십시오. 탕후들의 6번 왕별표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서민문화가 마무리됐는데 이 서민문화가 딱 한 문제 무조건 나와요. 하나 나오는데 맞추라고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뒷장으로 쭉 넘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청나라의 건국과 발전 어쩌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앞에 강에서 배웠었던 17세기 전후의 동아시아 전쟁. 그 이후에 중국은 청으로 바뀌었고 일본은 에도마프로 바뀌었고 우리는 조선 후기란 이름으로 그냥 쭉 발전했는데 그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이제 청부터 중국부터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